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분야별로 나눠보니까 6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반 관리 분야가 60개 항목이 되고, 회계 서무 분야 12개, 전기 기계 분야 10개, 영선, 토목 건축 9개, 조경 환경 분야 14개, 안전관리 분야 17개 해서 토탈 122가지나 됩니다. 이것을 관리소 직원, 소장이야 직원들이 전부 논아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몇 가지는 특수하게 빠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거 보죠. 일반 관리 분야가 60개인데 10개씩 추려놨습니다. 시무식 종무식 하지요. 전 직원이 참여해서 합니다. 새해 시작됐으니까 각종 서류철 신규 파일 만듭니다. 각자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이제. 필수 서류로 여기에 이제 그 법례를 보면 별 표시는 주책입니다.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의 주책임은 소장이 지는 겁니다. 직원이 잘못해도 소장은 무조건 책임지는 거죠. 경중이 있을 수는 있지만 동그라미 2개 주 업무입니다. 주력 업무면서 책임도 져야 되죠. 동그라미만 돼 있는 거 이것은 관련 업무입니다. 해야 될 일이죠. 협조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안전관리 계획서 소장 책임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규모가 되면 소장이 다 이런 일을 못하니까 과장을 시킵니다. 여기서 과장은 관리과장이라면 정기 선임된 과장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규모가 크면 1000세대 이상 되면 관리과장 또는 관리부장, 그래서 정기 같은 일은 안 합니다. 선임자 별도로 있죠. 정기과장, 기계과장 또는 설비과장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거는 한 500세대 내외 500세대 내외 정도 되는 한 300세대에서 1000세대 정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계획서 소장이 일반적으로 선임이 돼 있을 경우 소장 주책임이고, 또 선임을 누가 안 했으면 그래도 소장이 책임집니다. 요거는 소방계획서 작성은 원래 소방 선임한 여기에 소방 선임은 보조 선임 말합니다. 단지 수가 600세대다 그러면 300세대마다 이렇게 한 명씩 추가로 두게 돼 있죠. 300세대인가요? 다음에 장기성 계획서 3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한번 쭉 연초에 지난 연말에 한 번씩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파트 일은 한 달 내지 2달을 앞서서 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조로 관리과장이 보조합니다. 다음에 법령 수정안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 관리규약이나 경기도 관리규약 이런 게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도 미미하면 그냥 내두고 많으면 개정을 합니다. 이 개정 작업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준비하고 하는데 이것도 다 소장 책임하에 해서 관공서에 신고해야죠. 그다음 연초 시작하면 1월 내지 2월 달에 구정이 있으니까 특별 방범 활동 강화하는 게시판에 안내판도 붙이고, 소장이 하거나 소장이 또 격려를 시켜서 게시판 공고물을 만들라고 하는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다음에 전년도 업무 결과 보고서 동대표 회의에 보고할 내용을 작성하는데 여기 정기 관리과장한테 시키는 데도 있고 소장이 하는 데도 있고 또 격리가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동대표를 언제 뽑을지 모르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관련된 지원 업무를 합니다. 굳이 관리과장이라고 썼기 때문에 일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상당 부분 해야 됩니다. 정기 선임돼 있기 때문에 정기에 대한 건 또 당연히 해야죠. 다음에 입주자 대표 선출 및 구성할 경우 이것도 보통 한 달 내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이 작업하는데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다음 대표회의가 구성됐을 경우 관할 구청에 구성 신고를 합니다. 소장 명의로 하죠. 관리과장이 보조해서 도와줍니다. 이 대표회의 구성 신고하는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이 원래 파워포인트가 돌 경우 제가 연계해 놨는데 여기서는 지금 안 되네요.
다음에 동대표 회의 개최하는데 소장이 주력을 하지만 경리가 참고해서 만들어줄 자료가 있고 또 관리과장이 만들 자료가 있어서 관련 업무라고 표시해 놨습니다. 다음에 물건이나 살 때, 물건 구매할 때 300만 원 이상이면 또 입찰 붙여야죠.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 사전 견적도 받고 한 서류를 소장이 하거나 바쁘면 과장을 시켜서 하지요. 과장의 주 업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 하진 않지만 자치단체에서 시청, 군청, 또 구, 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관련된 서류 만들어서 신청하는데 소장 명의로 하니까 소장은 뭐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은 다 책임을 져야죠. 이제 어떤 일이 됐건 간에.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는 또 공동지원금을 별도로 관리한다고 통장 개설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격리가 해야죠. 예. 대표, 회장 모시고 가서 통장 개설하는데 요새 통장 개설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다음에 자생단체, 부녀회나 노인회, 기타 무슨 자생단체죠. 우호관계를 유지해야지만 거기서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 직원이 다 관련돼 있습니다. 다음에 요새 규모가 500세대만 넘어도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합니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대규모 그 커뮤니티 센터, 미니 골프장도 있고 헬스기구도 막 뭐 100대 이상 되고 이런 데는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사우나 시설,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또 커뮤니티 센터에 직원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접수 직원하고 또 출입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소장 책임하에 하되 격리가 보조를 해주고 관리과장이 나서서 하는데 이거 애로사항이 상당히 꽤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세대 확장공사나 뭐 새로 들어온다고 도배공사 하지요. 이때 이제 뭐 허가라고 썼지만 이제 하여튼 관리실에서 허가를 내줘야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에 허가를 받아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그런 업무도 관리과장이 이제 실무는 주 실무하고 이렇게 하죠. 다음에 요새 아파트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자동문 있지요. 출입카드 전산 등록하고 발급하는 업무 격리가 하는 데도 있고 과장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 출입카드 또 차량 스티커 전산 등록하거나 발급해 줄 경우 이것도 격리가 하는 아파트도 있고 과장이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전실에서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전 방제실에 이런 그 컴퓨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에 시설물 점검 결과 FMS 사이트 올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소장 명의로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반기별로 하반기, 상반기 나눠서 이거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주책임하에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세대 되는데 소장이 일일이 들어가서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소장 명의로 가입 신고하고 올리는 일은 이제 보통 과장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비원이나 기사나 뭐 하여튼 사람들이 입출이 있을 경우 이건 아니네요. 이건 경비원 입사 시 성범죄 조회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장이 해야 됩니다. 소장 명의로 가서 이제 하는 거죠. 몇 가지 서류 만들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점검일지 작성 이것도 이제 하여튼 주 책임은 소장이지만 실무는 과장이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죠. 검사에 불합격하면은 그 불합격된 내용 보수해서 뭐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죠. 다음에 사람을 뽑을 경우 구인 광고 내는 거 기사 뽑을 때 뭐 과장 명의로 뽑으라고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격리 명의 주는 이제 소장 명의지만 또 면접번은 서류를 준비한다든지 면접자가 많을 경우 대기시킨다든지 하는데 보조 업무를 합니다. 다음 봄철 대비해서 해빙기 안전진단 점검 및 시군구에 보고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서류는 이제 과장이 하죠. 직능별 교육 실시 소장이 주관하되 요거는 외부 교육 말합니다. 외부 교육 관리소장이 시설물 교육 상반기 하반기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 보내는 데도 많아요. 과장이나 주임 단지가 크면은 소장이 하루를 빼먹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격리 주인 경우 연말정산 교육
받아주는 게 좋죠. 바뀐 게 뭐가 있나. 그 세법이 바뀌면 연말정산 하는 방법도 기본 틀은 같지만 그래도 추가되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존 반장이 소방 교육을 받는 게 좋겠죠. 소장은 이미 뭐 여러 번 받았겠죠. 소장이 이제 초임자다 그러면 소장이 받아야죠. 그거는. 다음에 중요 시설물 안전 표시판, 경고문 설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또 간과하기 쉬운데 다니다가 안전 표시판,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경우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써 있는 데가 많죠. 또 여기 고압, 위험 뭐 이런 스티커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다시 만들어서 코팅해서 붙이는 작업. 봄철되면은 일이 많습니다. 1월 달부터 겨울철에는 아파트 일은 비교적 없다가 이제 겨울철이 끝나고 이제 봄 입춘 지나고 나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이거는 기존에 제가 올려놓은 파일이 있는데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과장이 소장이 주관하지만 과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은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이거 다 소장 책임하에 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소장 일이다 그러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과장이 합니다. 하고 이제 소장하고 의논해서 하던가 그런 거죠. 다음 재물조사 실시 안 하는 데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동대표들이 이런 거 다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공기고 비품 또 소모품 뭐 등이나 등기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청소용품 뭐 이런 것들. 장비 이력 카드 이것도 만들어서 잘 관리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또 그게 직원들이 바뀌고 나면 이런 것이 이제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 갖고 이런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 주관 하에 과장이 합니다. 식목 행사 실시 이것도 하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한 3월 말이나 4월 초순경 되면 이제 초하류 심어야죠. 초하류 중에 제일 강력한 초하류가 뭐냐면요. 베고니아라고 있어요. 또 임파첸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값도 비교적 저렴하고 4월 달에 심으면 11월까지 갑니다. 눈 내릴 때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물만 잘 주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죠. 다음에 저수조, 고가수조, 청소 보통 4월, 5월, 늦어도 6월까지는 해야죠. 보통 5월 달에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런 거 준비하는 것도 과장이 이제 주관합니다. 이런 거 청소하려면 뭘 합니까? 수위 조절 해줘야죠. 물론 이제 당직 기사한테 알려줘야지 어떻게. 그리고 이제 점검은 이제 과장이 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어서 31번 소방시설 전반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건 하여튼 정밀 점검 한번 하고 작동 점검을 한번 하도록 돼 있죠. 예. 과장이 이건 뭐 할 일은 없고 업체에서 알아서 다 하지만 그래도 따라다니면서 간간히 봐야죠. 어떻게 하나 익히기도 하고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뭐가 되건 이 양반들은 지적을 하려고 애를 써요.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은데 돈 들여서 뭐 하거나 아니면 재료 사서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죠. 다음에 봄, 가을로 도난, 화재, 가스 안전에 대한 홍보 활동 및 순찰 활동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공고문 정도는 최소한 붙여야죠. 다음에 난방이 돼 있는데 지역 난방이나 중앙 난방이 돼 있는 데는 5월 달 정도 되면 간헐 난방합니다. 이제 잠자는 시간에는 안 하고 오전 오후 이렇게 못 놀아서 한다든지 전체 난방을 안 하죠. 이것도 관련된 건 이제 과장이 주관해서 합니다. 다음에 직원 하복도 신경 안 쓰면요 제대로 못 써요. 이것도요. 한 6월 달 되면 준비해야죠. 그래서 이제 하복도 이제 알아보고 직원 수가 몇 명, 한 10명이다 그러면 10명 중에 몇 명이 필요한지 조사도 하고. 이것도 이제 규모가 이제 한 500세대 되면 격리가 하는 데도 있고, 뭐 7, 800 넘어서 격리가 바쁘면은 이제 과장이 하고 그렇습니다. 직원 건강 검진 실시,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 이건 다 받아야죠. 예,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24시간 격주 근무하는 데 있죠. 이 사람들은 매년 받고 관리직으로 돼 있으면 2년에 한 번 받고 이렇죠. 다음에 우기 대비해서 5월달 정도 되면 해야죠. 안전진단 항목별로 필요한 부위하고 구청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구마다 다릅니다. 이게. 다음에 정전 대비 비상대처 훈련 및 교육. 정전됐을 때 자체 정전인지 한전 정전인지 알아보고 복전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옆집에는 한전 전기가 투입돼서 불이 켜졌는데 우리 단지만 안 들어온다. 할 줄 모르는 담당자가 있어서. 예, 그거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하기 어렵습니다. 겁이 나죠. 전기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고압이 들어오는데 V12 전까지 고압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리고 저압이라도 감전되면 거기 380V도 들어오고 그런데 예, 전기 선임된 과장 책임하에 여기 격리라고 돼 있는 건요. 이거는 이제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다 관련이 되죠. 정전이 됐는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도 받고 그런 거 해야죠. 주 담당자는 전화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전화가 오도 그 일일이 어떻게 전화 받아서 다 해명을 하고 다 그럽니까? 다음에 상반기 이제 업무 결과도 준비를 합니다. 각자. 다음에 업무 결과 보고에 따른 미비점 다시 피드백 시키고 이건 이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같은 경우 지역난방이죠. 열교환기 있으니까 열교환기 청소 및 보일러 세관 필요하면은 보통 매년은 아니고 한 2년마다는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하계 휴가 계획 작성 및 실시. 이건 전 직원이 다 하는데 그래도 날짜 조정해서 겹치지 않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죠. 이거 만들려면 뭐 한 일주일 후딱 합니다. 휴가철 근무자의 순찰 강화 교육 및 실시. 예, 휴가철 특히 조심해야지 이제. 근데 이런 계획을 과장이 짜갖고 이제 소장 결제 받고 의논해서 하는 거죠. 다음에 추석 명절 방범 활동 강화 및 홍보. 예, 그런 거 있고요. 저수조 고가 주소 이제 가을철에 하는 거죠. 이건 10월달, 5월달에 있으니까 6개월마다 한 번이니까 10월 말부터 해서 12월 초까지는 해야 됩니다. 늦어도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추운데 하려면 또 고생하는 수가 있으니까. 소방시설 하반기 준비해야죠. 예, 정밀이 됐는지 작동 점검이 됐는지. 그 아파트의 등기일로부터 하는 게 정밀 점검이고 그 후 6개월 후에 하는 게 작동 점검입니다. 다음에 월동 준비하는데 눈 올 거 대비해서 염화칼슘 중국제 말고 국산으로 사다 놓고요. 적정량. 다음에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해서 열 처리하는 선 있죠. 예, 열선. 예, 열선을 하거나 또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 아파트는 아예 그 수도함을 또 막는 것도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하는데 이때는 원격 검침을 안 하고 계기 검침하는 데는 검침하기가 어렵죠. 그 막아놓으면은 그 속에 옷까지도 있고 하면은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전달 기준 인정 과금 할 수도 있습니다. 한 2달 정도는. 다음에 직원 동복 구입 준비도 하고요. 동절기 대비 안전진단 점검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구에 보고도 합니다. 다음 불조심 강조의 달 표어도 부착하고 게시판에 놓거나 또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관리 계획을 보고합니다. 이건 소장이 주관해서 하는데 요 필요한 자료가 경리한테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경리의 주 업무라고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려면 각 부과되는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4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리한테 주 업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일반 관리 분야 51번 최저임금 적용한 작성 보고. 최저임금이 한 7, 8월경에 확정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한 11월 정도에는 이거에 의한 임금 감안한 내용을
대표회의에 보고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소장이 주관하고 경리가 이제 보좌하고 뭐 이런 식이죠. 각종 서류 종결 및 신년도 서류 준비 각자 준비합니다. 연말 방범 활동 강화. 다음에 각종 세대의 민원 접수 및 처리. 주로 민원 접수는 경리가 하죠. 그리고 관리과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는 이제 기존 반장이나 기존 주임 이렇게 하게 되죠. CCTV 검색 의뢰 접수 및 처리. 요거는 왜 놓았냐면 이 개인 정보가 요새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자고 해서 임의로 해주시면 안 돼요. 내용 그래서 서류를 하나 만들어놔야 됩니다. 검색 의뢰서 해갖고 뭐 때문에 보는지 이런 내용을 접수받아서 타당하다 하면 소장한테 결제를 받고 그리고 시행을 해주고 결과 보고하고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요거는 항상 하는 일은 아니지만 소장이 새로 왔다 하면 소장은 배지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서방 선임 신고도 해야 되고 보조 선임을 했을 경우에는 보조 선임 신고도 해야 되고 정기를 선임하게 되면 정기 선임 신고를 해야 되죠. 이게 보통 얼마인가요? 한 2주 이내 해야 되나요? 다음에 각종 용역 계약 사항을 계약 만기일 최소 2달 전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랑 계속 계약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2달 정도의 새로 이 견적을 받는다든지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결과에 의해서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하는 게 청소계약, 경비용역, 소독, 승강기, 화재보험, 또 시설보험도 있죠. 다음에 정기점검 받는 게 있습니다. 승강기는 1년마다 받도록 돼 있죠. 또 전기시설은 3년마다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회계 서무 분야의 업무입니다. 12가지로 추려놨는데 이거 말고도 잡다한 일들이 쭉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죠. 매월 부가내역서 작성 및 대표의 승인, 경리가 주관하고 또 검침의 경우에는 과장이 하고 입력까지 하고 이렇게 하죠. 다음 매월 부가내역 K아파트에 올리기. 의무관리 단지는 K아파트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리가 주로 하는데 이것도 책임은 이제 소장이 지는 거죠. 소장 명의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매월 재무제표 작성하고 은행 잔액 증명서 발급하고 감사 보고하고 이 경리가 하는 거죠. 매월 체납자에 대한 독촉, 내용 증명, 지급 명령 신청할 경우. 이거는 경리가 이제 기본적인 건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이 가고 또 소장이 관여할 일들이 있죠. 법적인 내용까지 갔으면 소장이 해야죠. 이제 관리과장은 예를 들어 수도나 또 뭡니까 전류 제한기인가 있죠. 그런 걸 이제 악성 체납자한테는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촉장 주로 이 독촉장은 경비원들 시켜서 독촉장 보내고 반쪽 찢어서 받아오고 그런 일 하죠. 분기별 매입 세금 계산서 및 세무서 보고 경리가 합니다. 매월 갑정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경리. 입주자 퇴사자 4대 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 또 4대 보험 소득 변경 신고 및 정산, 차량 등록 자료 검토 및 주차비 부과했는데 차량 등록을 이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해서 하죠. 주차비 부과하는 단지는 컴퓨터에 차량 등록을 입력해 놓으면 이제 어느 세대가 그 조견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끔 과장이 하는 단지도 있고요. 세대가 좀 되면은 과장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과장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규모가 작으면 경리가 합니다. 다음에 일일장, 알뜰장이 아니고 일일장입니다. 뭐 요새 3만 원 받나요? 5만 원 받나요? 그거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입금시키고 오라고 그러는데 입금 안 시켰을 경우 이것도 잡다한 업무가 많습니다. 애매한 세대 700 내지 800 세대 정도 되는데 이런 데는 서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격리 혼자 하기 벅찹니다. 이게 그런 세대에 근무한 적이 있는데 격리가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저보고 통장 좀 찍어달라고 그래요. 입금된 내역 조사 좀 한다고. 그러면 통장이 5개 은행을 가야 되는데 큰 단지에 가면은 그 통장 정리하는 기계들이 은행마다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쪼르륵 다니면서 이제 찍는 거죠. 이사 가면 중간 정산 해야죠. 이거 보통 이제 규모가 있는 데는 서무가 하더라고요. 근데 검침은 해야죠. 근데 서무가 좀 똘똘하고 잘하면 검침도 자기가 합니다. 원격 검침 데이터 뽑을 줄 아니까. 또 새로 이사 온 사람 입주자 등록도 해야죠. 그다음에 연말정산 및 잉여금 처분 보고 입주자 대표에게 보고하는데 주력 업무 격리죠. 이 격리에 관한 업무들이니까. 전기 기계 분야 업무입니다. 10가지만 써놨는데 일반 관리 업무의 상당 부분이 가 있죠. 전기 기계 분야 업무니까 관리과장이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월별 안전 점검, 시설별로 또 월별로 이런 건 그런 조견표를 하나 만들어서 매달 하는 일이 뭐 동일한 일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혹한 대비 시설물 동파 방지 아까 일반 관리에서도 얘기를 했죠. 또 기술직 전기 안전 교육, 수신기 사용법 이런 거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경비원이나 근무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비상방송 나가고 하면 당황해서 업무 처리 잘 못합니다. 이게. 저수저 고가주전 내부 청소 자체적으로 하는 아파트는 극히 드물고 외주주죠. 또 승강기, 전기실, 기계실 청소 이것도 신경 안 쓰면 마냥 내답니다. 있던 먼지 그대로 있어요. 신경 써서 이것도 한 번씩 청소해주고 하면 배전반의 배전 상태, 분진 제거 단자 조임 이것도 과장이 나서서 날 잡아서 오늘 어느 구역을 배전반 단자 조임을 한다 해서 해갖고 일제 적어놓고 해야죠. 오수 정화 시설 점검 이것도 한 번씩 점검하고 파이로트 램프가 나갔으면은 그것도 사다 갈아놓고 이런 작업을 해야죠. 공기구 비품 소모품 재물조사 어느 아파트 개판인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공기구를 잘 조사해놨는데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몰라요. 다 분실하고 우기 안전진단 실시 소방시설 정밀 점검 및 지적사항 정비 이런 일들을 합니다. 다음에 영선 분야입니다. 영선에는 토목하고 건축이 들어갑니다. 읽어볼게요. 이것도 관리 과장이 책임해야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면 배수로 시설 주변의 결빙지역 정비. 또 이제 도로 같은 데가 파인 데도 있죠. 그러면 저 일회용이 아니라 그 소규모로 하는 그 시멘트 포대 같은 데 담아서 그 아스팔트를 팝니다. 뭐 그것도 이제 그런 거 구입해다가 작업도 하고 그래야지. 석벽, 옹벽, 번면은 이게 뭐 비탈된 데를 번면이라고 합니다. 담장 하수도 맨홀 도로, 공동구, 옥상 등에 불비한 일이 있으면 보수를 해야죠.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운동기구, 운동장 점검, 우비 대비 안전 진단 점검, 장마 및 집중호우 대비 집수정, 배수펌프, 맨홀 정비. 집수정도 많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적은 데도 있고 바닥에 이물질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번 날 잡아서 이것도 싹 청소하고 배수펌프도 한 번씩 돌려줘야 됩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또 맨홀도 이 일만 해도요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에 배수로 지나가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쇠로 된 깔판이 있는데 깔판이 밀려갖고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발이 빠지는 수 있습니다. 예, 그거 큰 민원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체크하는 표를 만들어서 체크하는 게 좋죠. 다음에 세대 난간에 보면은 거실 난간에 세대 화분들 올려놓은 거 있죠. 예, 태풍 불면은 위험합니다. 이런 것도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또 에어컨 실외기실 별도로 있는 아파트 있습니다. 실외기에 그 문이 안 열리면은 소방 그 감지기가 작동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외기 여름에 되면은 실외기가 다 제대로 열렸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창틀 모기장, 낙하 예방 공고, 월동기 안전 진단 점검. 오늘 눈이 왔습니다. 예, 눈이 안 오다가
오늘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눈이 와 있어요. 아침에 청소 좀 했습니다. 넉깔에 준비해죠. 빗자루, 모래, 요마카시움, 현관 결빙 대비해서 깔판 준비하고요. 5번째, 조경 환경 분야입니다. 낙엽 정리, 고사목 수원 보온제 잠복소 제거. 잠복소를 설치했을 경우 그렇죠. 잠복소가 뭐 하는 일이죠? 이게 벌레들 내려와서 잠자는 데입니다. 이거 걷어갖고 불 태우면, 요즘 불 못 태우죠. 하여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죠. 폐화분 정리, 화단에 꽃 심기. 아까 꽃은 얘기했죠. 인파챈스나 베고니아 심으면 됩니다. 한 판에 기다란 화분이 있죠. 한 50cm 되는 화분 딱 거기에 알맞게 들어갑니다. 다음에 실내외 소독, 이건 소독 용역 좋으니까. 다음 수목 병충해 방제. 아파트에 이런 병들은 대부분의 아파트에 발생합니다. 다음에 지속적인 잡초 제거. 5월 하순 정도 되면요, 잡초 2주, 최소한 2주마다 한 번씩 뽑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지나서까지 뽑아줘야 돼요. 그러면 보통 한 8회 정도 됩니다. 다음에 음식물 수거 및 쓰레기 처리장 소독, 비료주기, 봄철, 가을철. 예. 구서 작업, 이게 쥐잡 자는 건데요. 요새는 단지에 고양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 작업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없으면 잡아야죠. 고양이가 자기 영역이 있어갖고, 고양이가 이게 봄철 되면은 새끼 낳냐고 뭐 이상한 소리 내고 하죠. 예, 그래도 쥐는 없습니다. 고양이 있는 단지는. 다음에 수목 식재 및 전지 전정. 예, 이것도 꽤 일이 많죠. 다음에 각동 전실, 승강기 광택 및 청소 작업이 있죠. 기계 청소. 외주 줬으면 외주에서 하는데, 없으면은 그 돌돌이라고 하는 기계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이게 숙달된 사람이나 하는 건데, 그냥 청소 정도 해야죠. 광택은 못 내고. 지하 주차장 물 청소, 기계 청소. 예, 보통 외주 줍니다. 이것도. 소독 아니죠. 청소 용역 외주 주면은 여기까지 해주죠. 1년에 한 2차례, 한 차례 내지 2차례 이런 식으로 하죠. 특별 청소 계획표에 의한 주기적 반복 청소. 매주 금요일, 이건 하기 나름이죠. 매주 금요일 단지 외곽, 미아 일을 정해서 청소한다 그 말이죠. 다음에 안전관리 분야. 겨울철 출입구 계단 빙판의 낙상 예방. 오늘 눈이 왔는데 우리도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미끄럽더라고요. 예, 하나 써놓은 거 프린트 떠서 붙여놨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노후 수리, 강풍시 세대 화분 낙하물 사전 예방. 예, 아까 중복되는 내용이죠. 옥상 지하 불량 청소년 은신 예방. 좀 오래된 아파트는 그 세대의 그 벽면이 그대로 지하까지 내려간 데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막아갖고 미아원 대기실로 쓰고 그러는데, 그런 아파트에는 그 공간들이 은신할 공간이 많아요. 불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데 얘기하는 겁니다. 오수 종화조 청소 및 가스 질식 예방, 지하 저수조 실족 익사 및 질식 예방. 물론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 다 잠궈 놓죠. 겨울철 제설 작업 미진으로 인한 사고 예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걸로 다 관리실에 항의 들어오면, 예를 들어 소송까지 갔다. 예, 관리실 무조건 당합니다. 퍼센테이지가 다를 뿐이지. 다음에 단지 내 과속 차량 예방 방지턱. 지하 주차장에서 과속 때문에 애를 먹는 단지들이 있어요. 쌩쌩 달립니다. 막 지하 주차장에서. 고가 사다리 전도로 인한 사고 예방. 맨홀 덮개 관리 추락사고 예방. 이런 걸로도 다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관리 교육 받아보면 그렇죠. 안전관리가 좀 더 있네요. 전기실, 기계실 출입 금지, 감전사고 예방, 지하 주차장 미끄럼 방지턱 관리로 접촉사고 예방, 고층에서 낙하 금지 홍보로 사고 예방. 어느 아파트에는 고층에서 해서 맞은 적도 있대요. 이거 뉴스에도 났습니다. 벽돌인가 맞아갖고 사망사고 난 적이 제가 알기로도 2차례 이상 있었습니다. 용접, 이게 중요합니다. 예, 용접할 때 항상 소화기를 최소한 2개를 근처에 비치하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하 저수조 오버프로우 예방. 이것도 속에 있는 그 볼탑이
작동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기계이기 때문에 언제 작동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버프로 하죠. 그러니까 점검이 필요합니다. 직원 작업 시 안전모, 안전화 여기까지는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장구 착용인데 작용이라고 썼는데, 다음에 보건안전교육 월 실시, 소장이 주관해서 하면 되겠죠. 요거는 조그맣게 나왔지만 기전실에서 해야 될 일을 요거 일요일도 왜 있냐,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 주간근무제 안 나오지만 막교대하는 사람 나오거든요. 막교대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월별로 다 적어놓은 겁니다. 한 달치. 요거는 이제 하절기의 업무 계획표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동절기에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